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5쪽입니다. 145쪽 변압기의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도기전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유도기전력이 나오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거 맞추면은 이제 상금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인강을 하니까 상금은 못 드리고, 가끔 이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은 손을 들고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도기전력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제가 만일 여러분이라면은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발전기죠. 플레밍의 하면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VBE. VB. 이 V가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좀 쓰겠습니다. VBE. 이 V는 전압이 아니고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자장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중지죠. 중지손가락. 그리고 식으로 쓸 때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요거는 이제 방향을 그냥 오른손 법칙 할 때는 방향이지만은 E는 이게 유도기전력. E는 V를 그대로 쓴다 그랬어요. V를 그대로 쓰고 B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걸 했죠. N하고 여기 S가 있을 때 이거를 돌리면은 이건 이제 돌리는 겁니다. 회전을 시키면은 요 길이 L입니다. 길이 L이고 L의 사인에 세타 그리고 단위는 볼트 이렇게 썼고 이제 요거를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끝난 게 이제 전기 기기에 들어서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이죠. 그럴 때는 이 코일의 고내수가 워낙 많습니다. 이 전기자, 이게 전기자죠. 이게 이제 우리 전기 기기에서 계자, 여기에 돌아가는 게 뭡니까? 전기를 발생하는 게 전기자.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여기 교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자. 그래서 여기 정류기를 계자, 전기자, 정류자. 여기 세 가지를 직류기의 3요소라 했고, 전기를 뽑아내는 것, 이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브러쉬가 있다 그랬어요. 브러쉬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직류기에서는 전기자 고내수가, 이 전기자 고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E는 이고로 식을 뭐라고 썼습니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많을 때, 이건 한 개일 때고, 60A의 P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이제 여기 볼트죠. 요거는 직류기입니다. 요건 직류기, 요건 직류기고 교류기에서는 교류기라는 게 뭡니까? 교류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변압기도 교류기죠. 변압기도 교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동기기도 교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유도기도 전부 다 교류기입니다. 이 교류기에서는 삼성 나에서 나온 최신 핸드폰 444폰이었습니다. 4.44 폰 이렇게 오르고 여기 기본식이고 뒤에 권선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권선 계수가 붙어지는데 이게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를 볼트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만 해오는 게 아니고, 요 유도기전력을 식만 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와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러면 발전기.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에서 전기를 내보내는 요게 유도기전력입니다. 유도기전력 E는 VBL 사이다. 외우기도 쉬워요. VBE, 그러놓고서는 요거 E 쓰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V 쓰고, B 쓰고, 그대로 쓰려니까, 사인 세타, 이건 이꼴 60A분의 P존, 그리고
교류기에서는 444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류기에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요 A를 구할 때 A의 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할 때 요 A의 값을 할 때 우리가 뭐를 했어요? 이런 걸 외웠습니다. 대중소파투 이곱해 이렇게 이런 거를 직류기에서 꼭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직류기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권은 대전류, 파권은 소전류. 대전류라는 말은 대전류 고전압 이거는 힘듭니다. 이거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대전류가 나오면은 저압.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전류죠? 소전류니까 소전류 고전압. 고전압 이런 걸 전압은 여기 생략해 놓은 겁니다. 이건 생략해 놓은 거죠. 자, 이런 거 생략해 놓고 이럴 때 하고 파권일 때는 2라고 쓴 거는 요 병렬 회로수 A가 파권에서는 무조건 2고 중권에서는 국수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 이게 직류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교류기에서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는 다 무슨 기로 했죠? 교류기에서는 전부 다 444폰이다. 지금 444폰이 나오는데 우리 128쪽 동기발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28쪽. 그거 보니까 우리 유도기전역에서 보니까 그때도 2는 444폰이 나오죠? 2는 있고 444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고 또 다시 직류기에 164쪽이 있습니다. 우리 164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164쪽 유도기를 한번 가보면은 164쪽에서도 보니까요.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유도전동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모터는 다 유도전동인데 유도전동기에 기전력 2도 444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444폰으로 되어 있죠. 444폰을 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직류기는 유도기전력 2는 얼마였습니까? 2는 60A분의 P존. 교류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다시 교류기는 이코로 2분의 몇이래요? 다 444 폰으로 구한다. 그리고 권선계수를 구한다. 다 볼트죠, 전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 이 말을 외울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뭘 공부를 안 해서 그러냐면은 전기기기를 제가 처음에 전기기기를 시작할 때 전기기기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기를 했어요? 직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하나는 크게 나누면 그겁니다. 교류기입니다. 교류기. 그 다음에 교류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1. 우리가 처음에 했던 동기기, 지금 하고 있는 변압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기, 그 다음에 크게 여기 또 3으로 나누면은 정유기.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전기기를 5가지로 분류하라 이렇게 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교류기 중에서 이겁니다. 교류기 중에서 변압기의 유도기전력을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식만 외우고 답만 외우다 보면은 이 기능선 시험에 우리가 이제 점수를 36개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공부만 그것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전기기기의 어느 영역을 공부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가지를 외우든지 이렇게 외우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5가지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5가지를 1, 직육이, 2,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한 게 동기기랬어요. 동기기,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변압기, 그 다음에 나올 네 번째 유도기, 5번째 정유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중인데, 요 직류기는 직류기고, 요 세 개는 교류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교류기고, 요 정유기는 교류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기기이다. 이렇게 전기기를 5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으면은 만점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공부는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류기에서는 뭐다? 좀 다 444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처음에 했던 145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때 다 잊어버리시는 분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가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444폰이고, 2차 측의 유도기 전력도 여기 1차 측에 전기가 생기면은 1차 측에 자속 파이가 오면은 요게 자속 파이가 2가 생겼는데, 이건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렌즈의 법칙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큰 것으로 보면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1차 측 유도기 전력과 2차 측 유도기는 1차 측의 권수와 2차 측의 권수. 2차 측 권수가 많으면 기전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에 권수가 예를 들어서 100회이고 여기는 100회이고 2차 측의 권수가 여기는 200회야.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차 측에 100V가 걸려 있어요. 2차 측에 몇 볼트가 걸려 있냐 그러면은 여기 2배가, 여기는 100회고 여기는 200회잖아요. 2배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200V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1차 측에 유기기전력 2는 1차 측에 걸리는 전압 V1,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V2 할 때 거의 비슷해요. 약 이코로 E1. 그래서 V2는 이코로 약 몇입니까? E2. 그러니까 1차 측 유도기전력은 1차 측 전압, 2차 측 유도기전력은 2차 측 전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공부를 좀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 거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레밍의 무슨 법칙을 해야 돼요? 프레밍의 무슨 법칙이 됩니까? 왼손 법칙도 해야죠.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은 외우기 쉽다 그랬어요. 이거는 뭘로 외운다 그랬죠?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자속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도자기로 외운다 그랬어요. 도자기로 외우고,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더 쉽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 뭡니까? I. 미국 내 범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FBI. 그 다음에 미국 외에,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의 관계, 다른 뭐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CIA. 미 연방수사국은 국내를 하는 겁니다. FBI를 우기고, 왼손 법칙은 뭐냐면은 전동기다. 전동기는 뭐 하는 것이냐? 힘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은 F는 요거 B 써주고 그대로 써줍니다. 아까처럼. 그 다음에 뭐 써줍니까? I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쓰냐면은 똑같이 여기와 똑같이 L의 사인의 세타, L의 사인의 세타. 그래서 식을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쓰고 여기는 단위가 뭐라 그랬죠?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공부를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하면은 자기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제 직육위를 나눕니다. 직육위를 나누니까 직육위에서는 여기는 아까는 60의 기전력은 60의 피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전동기는요 토크라는 걸 씁니다. 토크는 뭐냐면은 이런 게 토크입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R에다가 있고 반지름이 R에다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F가 있으면은 토크는 이코로 힘 곱하기 R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단위는 뭐냐면은 뭡니까? 뉴턴이고 길이의 단위는 메타니까 토크는 뉴턴 메타. 이것도 기능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은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옵니다. 토크의 단위는 뭔가?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길이의 단위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 두면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죠 뭐. 그 직육에서의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A분의 뭐라 쓰니까 P 자 이렇게 써요. 피자하고 뭡니까? 파이. 피자 먹을 때 옆에 파이 하나 먹잖아요. 이렇게 피자 파이. 피 요거 자 A를 붙여서 피자 파이 이렇게 오고 단위를 꼭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뉴턴 메타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요. 여기 더 외워야 됩니다. 더 외워야 되는 게 요건 직육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동기기에서는 동기기 토크는 전압의 비례하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 그랬죠?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용률을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동기 전동기는 어디에 쓰면 동기 조산기로 쓰인다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우진 않았지만 하나를 그때 공부하면서 토크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V 자승에 비례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도기이다 이랬어요. 유도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터라고 얘기하는 게 다 유도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우리 집에서 쓰는 선풍기라든지 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있는 전동기, 유도 전동기.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값도 쌉니다. 구조도 간단하고. 그래서 다 쓰이는 게 우리가 보통 쓰이는 게 거의 100%, 95% 이상이 다 유도 전동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 토크는 이렇고 이 직육이나 교류기에 할 거 없이 토크 T는 전부 다 토크 T는 0.975의 회전수하고 토크는 회전수의 반비례합니다. 회전수에 또 뭐라 한다 그랬죠? 출력 P에 해당되는데 토크는 요거는요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9.55 곱하기 n분의 회전수분의 P가 있는데 요거는 뉴턴 메타인데 이렇게 위에 기전력을 공부하듯이 요 토크도 여러분들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지 머리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단위가. 하나는 오른손 법칙에서 발전기에서 시작했고 기전력.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서 시작했는데 왼손 법칙은 전동기인데 그 전동기에서 직육이, 교류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한 세트를 묶어서 머릿속에 딱 해두면 이거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를 공부할 때나 기사 공부할 때 또 기능장 이런 데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이제 우리 기능사 공부하시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됐어. 우리 끝나고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놔두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놔두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점이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기는 이제 1차 측이고, 여기는 1차 측이고, 여기는 2차 측이니까, 1차 측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2차 측으로 전류가 여기 I1이면은 여기에 I2가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서 이쪽엔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가 있는데 1차 측에 전기가 와서 흐르는 게 아니고 2차 측의 부하가 여기 임피던스가 있죠. 2차 측 부하에 의해 1차 측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측에 의해 1차 측 이 부하에 따라서 이 부하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의 양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발전기가 만일 밤에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 1시, 2시, 새벽이 되면은 이 다 공장도 문을 닫고 다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여기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측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 2차 측 부하에 의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전격의 기준이 1차 측입니까? 2차 측입니까? 2차 측입니다. 2차 측의 부하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 것이지 여기 부하에 안 쓰면 여기 하나도 안 써요. 여기 부하가 여기 하나도 안 써. 없어. 그러면은 여기 끝나버리면은 여기 발전기에서 전기가 안 나오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조금 전류가 흐르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 쓰니까 발전기에서 전기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얘기 안 해주시면은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니까 2차 측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면은 2차 측에 있는 부하를 부하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조금 넘어갔습니다. 최대 자속 밀도는 지금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속 밀도는 뭐냐면은 여기 단면적이 있어요. 단면적이. 여기 단면적이 있으면 단면적이 A라면은 단면적의 자속이 얼마만큼 통과하고 있는가? 인덕턴스 L.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다 끝냈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꼭 복습을 한번 하시도록 합니다. 자, 이 인덕턴스 요 식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인덕턴스란 건 L이죠, L. 단위가 헨리입니다. 헨리. 단위가 헨리고, 헨리가 나왔네요. 우리, 이 변압기가 무슨 법칙을 했죠? 변압기의 원칙이 전자유도 법칙이잖아요. 그죠? 전자유도 작용인데, 누계의 법칙에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패러데이가 누구죠? 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패러데이가 누구라는 거는 영국에 있는 패러데이가 영국 사람입니다. 패러데이가 영국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노는 애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눈에 이 패러데이가 눈에 띈 거예요. 말하자면 얘들이 거지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씨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는 근데 어떻게 이 목사님 눈에 띄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글을 가르쳐주고 자기 밑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목사 밑에서 예를 들어 수발 드는 일을 시켰는데 그릇도 닦고 이런 시켰는데
이 패러데이한테 글을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패러데이가 천재였어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그때까지는 몰랐죠. 인쇄소에서 인쇄소를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인쇄소에서 그때 당시에 인쇄소가 뭡니까? 유명한 시인이라든지 과학자들의 책을 찍어내는 곳이 인쇄소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알베르트.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 때 대학을 입학을 못했습니다. 대학을 못 갔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얘기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어두면 유익한 얘기니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 가는데 왜 못 갔냐면은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7살, 8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서 수학만 A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국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독일어, 전 과목이 전부 다 C나 D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얘가 참 수학만은 잘 풀거든.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있어야지 대학을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가면은 어디로 가면은 직업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면접을 봤는데 대학 교수들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면접을 보니까 수학에 있는 재능은 뛰어나는데 형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 방법도 나쁘니까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대학에 떨어진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재수가 안 되니까 어디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 맡은 다음에 특허청 사무직으로 들어갔어요. 특허청에서 서류 받는 일. 맨 앞에서 창구에서 서류 받는 일을 했는데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보니까 그 당시에 천재였습니다. 이 천재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서류를 받는데 이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그리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특허를 내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 앞에서 서류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 거를 쭉 검토를 하는데 그 사람들 것을 모든 것을 다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자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거를 알아채는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이 두 페이지짜리죠. 이쪽짜리 논문이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보다 좋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후 조금 있다가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또 발표합니다.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직선이 아니다. 곡선이다. E는 이코로 MC 자승 원자력 발전이죠. 에너지에 다니는 줄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어떠한 1kg의 물질이 있는데 이 1kg의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빛의 속도입니다. 이게 원자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와 미래를 가는 얘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과거와 미래를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죠. 백투더 퓨처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도 곁다리를 가겠습니다. 곁다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패러데이가 어디 가서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깨우쳐가지고 전계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데
그 전기의 유명한 과학자가 되면서 아주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 속출되는 물질의 양 W는 이코로 KIT, 요거는 단위가 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만한, 저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기 금덩어리가 있고 여기 수저가 이렇게 수저가 있어요. 이 수저가 신통창네. 수저가 있으면은 수저가 구리수저입니다. 구리수저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하면은 여기서 속출되는 금이 여기 가서 이렇게 붙는다 그런 얘기죠. 이때 속출되는 양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금이 가서 많이 붙겠죠. 그림이 많이 붙고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 이 전액, 여기 있는 전액이죠. 이 전액이 잘 통하느냐 하는 비례상수입니다. 이런 전기분해 법칙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아주 유명한 법칙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원통형이 이렇게 있는데, 원통형의 코일에다가 뭘 감으면은 이런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코일을 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달고, 전기를, 전기 다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다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없습니다. 이게 틀렸네. 전기를 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달았냐면은, 전압계를 달았어요. 전압계. 그리고 여기다가 뭘 놨냐면은, N하고 자석을 N하고 S를 놓고, 실험을 통해서 자석을 이 방향으로 왔다 하니까, 자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바늘이, 이 전압계에 있는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전기를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석에 의해서 코일이 있는 곳에다가 자석을 하니까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요거를 전기를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전기를 생긴다는 걸 아는데, E는 이코로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요거는 뭐냐면은 1초간의 자석의 양입니다. 자석이 이 자석이 크면 전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는 여기 요 자석 파이 1이 오면은 여기에서는 파이 반대하는 파이 2가 생기는데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선을 많이 감으면은 많이 감을수록 전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응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색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썼냐면은 이거로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1초간의 전하의 전류의 변화량의 인덕턴스 코일을 곱하면은 전기가 생긴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요 1식과 요 2식을 두 개를 합하면은 요거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t분의 n의 d파이는 이코로 마이너스 dt의 l의 di면은 요거 dt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d 없어지고 없다 없으니까 요게 식은 n파이는 이코로 li가 나오고, 여기서 l은 이코로 i분의 n파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 앞에 있는 전기이론에서 나온 영역입니다. 아무튼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발전기 쓸 때는 이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이거 쓰이는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직선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압기에 쓰이는 겁니다. 회전기에서는 이게 안 쓰이고, 프레밍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쓰이고, 그건 회전 운동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여기는 N이고, 요게 S면은, 요게 전기자를 돌려주는데, 이 전기자를 돌려주는 게 뭐를 돌려주냐면은, 댐을 막아서 수차를 돌리고, 수차의 축에 연결되어 있어서 돌려주는 수력 발전. 전화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물을 데피는데, 여기를 가스라든지, 또는 석탄이라는 걸 넣을 때 가지고, 증기로 하는데, 이 증기를 100도씩 아니고 약 1200도, 1400도 되는 해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립니다. 증기 터빈을 돌려주면은 화력 발전. 가스나 석탄을 떼는 것 대신에 우라늄 238을 쓰면은 원자력 발전.
이렇게 회전기기를 이용해서 돌릴 때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무슨 말이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일 때는 프레밍의 왼손 법칙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직선 운동은 우리가 직선 운동을 다른 걸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이 직선 운동.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이런 회전기에서는 안 쓰이고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변압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변압기에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쓴다는 것을 변압기는 무슨 원리를 하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기서 L은 이코르 I분의 N파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L은 이코르 I분의 N파이라는 것이 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식은 여기 가는데 요 파이는 이코르 뭐 이렇게 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요거 좀 더 지우고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지우면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그냥 보고 계시니까 네, 지우고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또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웁시다. 여기 이제 아무튼 식의 변화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식의 변화가 L분의 뮤의 이건 길이가 뭐의 길이냐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쓰면은 변압기의 요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 그 다음에 뮤는 투자율은 뭐냐면은 자속이 얼마만큼 잘 통하는가. 투자율. A는 단면적. 여기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V는 여기에 골려주는 전압. N이네. N은 이거 가렸네. N은 이코르 가문 고뇌수. 여기 가문 고뇌수에서 달라지니까 N의 자승에 비례한다. 길이에 반비례하고 나머지 것에 다 어떻게 합니까? 비례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 뮤는 투자율은 이코르 뮤제로 뮤에 쓰이고 우리는 전기론 할 때 했습니다. 요 뮤제로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 뮤제로 할 때 우리가 식을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외우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외우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 계산기를 가져간다 그랬죠. 쉬프트 누르고 7. 자, 계산기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뭘 외우냐면은 02. 그 다음에 쉬프트 7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했어요? 03. 그 다음에 쉬프트 7 며칠 눌렀어요? 23. 그 다음에 쉬프트 7 33. 이 값을 그냥 다 외웁니다. 쉬프트 7 02, 쉬프트 7 03, 쉬프트 7 23, 쉬프트 7 33.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러 외우러 할 때 44쪽에서 이거를 제가 한번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쪽. 쭉 해서 여기에 있네요. 쉬프트 7에 03.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쉬프트 7 전자의 전기량 Q죠. E에 대한 전하량. 이 전기량입니다. 전기량. 그 다음에 쿨롱의 제1법칙에서 나오는 유전율. 진공 중의 투자율. 이 뮤제율은 33. 그래서 03, 23, 32, 33. 전부 다 뭐가 들어갔다 그랬죠? 333 다 3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외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뮤제로 진공 중의 투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 문제의 계산기를 갖고 오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요거는 얼마인가? 진공 중에 유전율은 얼마인가? 유전율은 전개를 잘 안 통하는 거고 투자율은 잘 통하는 겁니다. 유전율은 얼마인가? 요건 이코로 뮤 제로는 얼마인가? 요거 계산기. 그냥 계산기에 있으니까 전자의 질량은 얼마인가? 0,3.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개는 그냥 머릿속에다가 0,3, 2,3, 3,2, 3,3 이거 외워두십시오. 다 3자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몇 쪽이나 하면은 145쪽입니다. 145쪽. 그래서 이거 03이네. 이것도 03, 03, 03, 03, 또 쉬프트 7, 03, 23, 33, 23, 33, 네 가지. 이거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게 몇 번이면 44쪽이죠. 44쪽. 뭐가 있나 하면은, 44쪽이 03, 23, 32. 03, 03, 23, 여기 3이네, 32. 32, 33. 여기 뭐 했냐면은 32가 입시론 제로, 여기는 뮤 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고, 여기는 뭐 했냐면은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의 전기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면은, 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요건 더 잘 나와요, 요거는. 더 잘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쉬프트 7. 네. 하나를 더 해야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계산기를 가져가면요, 그 시험관들이, 처음에, 리셋 하랍니다, 리셋. 리셋을 하라는데, 리셋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메모리 이런 걸 다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메모리 해놓을 일도 없고, 이런 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원래 계산기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돼 있는데, 시험관들이 이제, 저도 기능사 시험을 지금도 가끔 보러 갑니다. 왜냐면은, 시험 문제의 유형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시험관들이, 계산기에 갖고 온 사람들한테 계산기를 리셋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 계산기 갖고 온 사람들이 계산기 리셋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쓰게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메모리를 해놨을까봐 못 쓰게 하는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쉬프트는 뭘 눌러야 돼요? 9을 누릅니다. 쉬프트 9을 누르면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쉬프트 9을 누르면은 거기에 1이 뭐냐면은 셋업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번에 메모리 할 것인가, 3번에 메모리만 줄 것인가. 그러니까 셋업을 지울 것인가, 메모리, all 모든 것을 지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쉬프트 9에다가 all 3 하고 none 이렇게 누르면은 3을 눌러야죠. 3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yes, 3을 누르면, 3을 눌렀죠. 모든 것을 다 리셋 하겠다. 그럼 3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none 하면 이게 yes입니다. none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리셋, 쉬프트 9,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매뉴얼에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자, 아무튼, 그런데, 요 뮤 제로의 값이, 자, 요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뮤 제로의 값은 계산기로 누르면은, 요게 몇이냐면은, 책을 또 앞으로 넘어왔어요. 책을 없습니다. 쉬프트의 값이, 이제 이거 써놨는데,
계산기로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뮤 절대값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이게 개입니다. 진공인 투자율에 대한 값인데 여기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거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같은데 시험에는 요게 나올 때도 있고 시험에는 요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요건 계산기에 아까 쉬프트 몇 째냐면은 쉬프트 7에 요거는 33번. 요거는 누르면 요 값이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을 때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도 같다는 값을 알아둬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식의 책에 보면은 이거를 식을 어떻게 쓰면 L에 4파이에다가 뮤S 단면적 N의 자승에 여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 어디 있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희는 책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뮤 제로 뮤S 입시로는 유전율은 입시론 제로 입시론 S 뮤는 투자율은 뮤 제로 뮤 S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 에르니코로 여기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여기까지가 유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만 요거까지 요식 해가지고 요식 요거 1식 요거 2식 요거 3식 하는 과정을 하나만 이건 조금은 어려웠지만 하나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무슨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패러데이 나오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나오느냐고 한 페이지를 못 나갔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